아주 먼 옛날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청산골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에 강인한 젊은이 강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한 나무꾼이었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결코 미소가 떠나는 법이 없었지요. 구릿빛으로 그을린 피부와 단단한 근육, 그리고 맑고 정직한 눈빛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20살이 되기 전 역병으로 아버지를 잃고 병든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살았지만 강민은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동트기 전, 닭이 울기도 전에 강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우물물로 세수를 하고 거친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지요.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지. 어머님 약값도 벌고 맛있는 것도 사드려야지. 그는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방문을 조용히 열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아들이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를 볼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강민은 이내 눈물을 훔치고 굳은 결심으로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 두부 장수 할머니가 그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민이 또 이 새벽부터 부지런을 떠는구나. 할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부가 많이 팔리시길 바랍니다. 그려, 자네의 그 힘찬 인사말 덕에 날마다 기분 좋게 장사를 시작한다네. 강민은 손에 도끼를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남아있는 산길을 오르며 그는 희망찬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산에 도착한 강민의 도끼질은 우렁찼습니다. 그의 팔 근육이 꿈틀거릴 때마다 굵은 나무들이 힘없이 쓰러져 나갔지요. 해가 막 떠오를 무렵 그의 지게에는 이미 땔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다른 나무꾼들이 감탄하며 말을 걸 때면 그는 언제나 겸손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여복의 강민이 정말 대단하군. 벌써 지게를 다 채웠는가? 아닙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요. 관아로 향하는 강민의 발걸음은 다른 이들의 2배나 되는 짐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관아의 문지기 이씨는 유독 강민을 아꼈습니다. 강민이가 왔구나. 어서 오너라. 문지기 어르신, 오늘도 건강하십니까? 자네의 밝은 얼굴을 보니 나도 기운이 솟는구나. 어서 들어가 보게. 관아 안으로 들어서자 하인들을 총괄하는 최 집사가 그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강민이 왔는가? 사또 나리께서 아침부터 자네의 땔감을 기다리고 계셨다네? 아이고, 혹시 급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려. 오늘 한양에서 귀한 손님이 오신다 하여 부엌이 아침부터 분주하네. 땔감이 부족하다는구나. 강민은 서둘러 땔감을 부엌으로 날랐습니다. 그의 빠르고 정확한 일솜씨에 모두가 감탄했지요. 그때 그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이 고을의 사또 박나리였습니다. 강민이라 하였는가? 예, 사또 나리. 부르셨사옵니까? 그래, 내가 불렀다. 이리 좀 더 가까이 오너라. 박사또는 강민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단단한 체격과 맑은 눈빛이 마치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하여 흐뭇했지요. 요즘 자네 어머님 병세는 좀 어떠신가? 나리의 염려 덕분에 조금씩 차도가 있사옵니다. 내가 용한 의원을 한번 보내주겠다. 자네의 효심이 지극하니 어머님께서도 곧 쾌차하실 게다. 이 어찌 과분하신 말씀을.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나리. 이처럼 박사또는 자식이 없는 탓에 강민을 친아들처럼 각별히 아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경랑에 휩싸일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요.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강민이 땀을 뻘뻘 흘리며 땔감을 나르고 있을 때 달콤한 목소리가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어머, 강민이 왔느냐? 고개를 들어보니 사또의 첫째 부인인 최마님이 처마 밑 그늘에 서서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
마님. 오늘도 땔감을 가져왔사옵니다. 아이고, 이렇게 더운 날에 어찌 그리 땀을 흘리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안쓰럽구나. 최마님은 평소와 달리 저고리 깃을 살짝 풀어 헤쳐 하얀 속살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보는 이의 마음을 괜히 설레게 만들었지요. 저는 괜찮사옵니다. 강민은 당황하여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최마님은 그의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더운데 시원한 화채라도 한 사발 마시고 가거라. 아니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서. 에고, 너무 고지식하게 굴지 말거라. 나라고 젊은 사내를 해코지라도 하겠느냐? 자,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 손수 떠먹여주마. 최마님이 화채 그릇을 들고 다가오는 순간 그녀의 저고리 사이로 풍만한 가슴이 살짝 드러났다가 가려졌습니다. 마님. 소인은 이만 가보겠사옵니다. 강민은 도망치듯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요. 흥, 덩치는 산만한 것이 숲기는 계집애 같구나. 재미있어. 최마님은 강민의 뒷모습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강민은 그 일을 잊으려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때 별당 마당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그를 불렀습니다. 여보게, 강민이. 고개를 돌려보니 이번에는 사또의 둘째 부인인 윤마님이었습니다. 마님. 부르셨사옵니까? 그래. 별당 뒤뜰에 땔감이 다 떨어졌는데 좀 채워주면 좋겠구나. 강민은 또다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최마님 일이 있은 후로 안채 부인들을 대하기가 무척 조심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바로 가져다 드리겠사옵니다. 잠시 후 강민이 땔감을 지고 별당 뒤뜰로 향하는데 갑자기 첨벙거리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나, 강민이 왔느냐? 윤마님은 마침 목욕을 마친 듯 젖은 흰 저고리가 몸에 착 달라붙어 속살이 그대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요. 아이고. 죄송하옵니다. 강민이 놀라 얼른 고개를 돌렸지만 윤마님은 오히려 웃으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뭘 그리 놀라느냐? 더운 날씨에 목욕하는 게 그리 이상한 일인가? 저쪽 곳간에 땔감을 쌓아두면 되네. 내가 안내하지. 윤마님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젖은 치마가 달라붙어 걸음을 옮길 때마다 탐스러운 엉덩이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저기, 많이. 왜 그리 떨고 있나? 내 몸에 뭐라도 묻었느냐? 그날 이후 윤마님은 매일같이 강민이 땔감을 나르는 시간에 맞추어 목욕을 했습니다. 아이고, 강민이 왔구나. 이리 와서 등이나 한번 밀어주지 않겠느냐? 어느 날 밤에는 쥐가 나왔다는 핑계로 강민을 자신의 처소로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강민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두마님의 유혹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최마님은 몰래 은전 5냥이 든 주머니를 강민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약값이라 생각하고 받아두거라. 그리고 내 마음도 알아주면 좋겠구나. 그날 저녁, 이번에는 윤마님이 귀한 녹용을 들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 피곤할 텐데 이거 먹고 기운 내거라. 그리고 한 시즌 후에 내 처소로 찾아오면 되느니라. 두마님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선물 공세를 퍼부었고 하인들을 시켜 강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강민을 좀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저를 이리 튼튼하게 만드셨나이까? 강민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가을날 관아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황금빛 은행잎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사또의 동생이 자신의 새 첩과 함께 방문하는 날이었지요. 오냐, 아오야.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형님, 잘 계셨소이까? 자, 서아야. 어서 가마에서 내리거라. 그 순간 가마에 발이 거치고 한 여인이 내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황금빛 은행잎들이 흩날리는 속에서 나타난 그녀의 모습에 강민은 숨을 멈췄습니다. 맑은 시냇물 같은 목소리, 달빛처럼 고고하고 은은한 아름다움. 그것은 최마님의 요염함이나 윤마님의 대담함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기품이었습니다. 소녀, 서하라 하옵니다. 사또 어른께 인사 올립니다. 그녀가 고개를 드는 순간 강민은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까만 눈동자와 긴 속눈썹, 옷같이 하얀 피부. 강민의 마음은 이미 붉은 단풍잎처럼 타오르고 있었지요. 그날 밤 강민은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닌 주체할 수 없는 설렘 때문이었지요. 서하 아씨가 온 후로 강민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매일 산에서 가장 고운 들꽃이나 잘 익은 산딸기를 따서 아무도 모르게 그녀의 처소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이 들꽃처럼 아씨의 하루도 향기로우시게. 이 산딸기처럼 아씨의 하루도 달콤하시게. 하지만 서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장난을 하는 것이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마시오. 나는 그대와 같은 사람과는 인연이 될 수 없소.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차가웠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딘가 슬픈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소적께서 꾸짖으시는 것이 당연하옵니다. 하지만 이 마음만은 거둘 수가 없나이다. 어찌 봄바람이 불어 꽃이 피는 것에 이유가 있겠사옵니까? 강민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하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사실 그녀 역시 강민의 순수한 모습에 은근히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며칠 후 달빛이 유난히 밝던 밤이었습니다. 서하가 관아 뒷뜰에서 장작을 패던 강민을 찾아왔습니다. 그대가 말하던 밤꽃 말이다. 저 산 위에서 피었다 하였느냐? 그 꽃을 한번 보고 싶구나. 다음 날 밤 강민은 약속 장소에서 서하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가장 아름다운 밤꽃을 건네는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어 그녀의 옷고름이 풀어졌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하얀 목덜미가 드러나자 강민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하의 귀가 붉게 달아올랐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밤 담장 너머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서하는 마음속에 큰 비밀을 간직한 듯 미소 뒤에 깊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지요. 어느 어두운 밤, 강민은 우연히 사또의 서재에서 흘러나오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래, 암행어사님의 밀서는 잘 숨겨두었느냐? 이에, 오라버니. 아무도 모를 곳에 잘 보관해 두었사옵니다. 강민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하는 사또 동생의 첩이 아니라 사실 사또와 뜻을 함께하는 암행어사의 신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진짜 신부는 사또의 누이 동생이었지요. 오라버니. 사실은 강민이라는 그 나무꾼 때문에 제 마음이 몹시 흔들리고 있사옵니다. 그 순박한 청년 말이냐? 그의 순수한 마음을 제가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하옵니다. 강민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산속 깊은 곳에 앉아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습니다. 감히 내가 하늘의 달과 같은 분을 사모했구나. 나무꾼의 신분으로 태어난 것이 죄라면 죄이고 당신을 사랑한 것이 죄라면 죄이옵니다. 그날 밤 강민의 울음소리는 깊은 산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며칠 후 질투에 눈이 먼 두 마님은 사또에게 강민과 서하가 부정한 관계라고 모함했습니다. 날이 큰일 났사옵니다. 그 강민이란 놈이 감히 아우님의 첩을 넘보고 있다고 하옵니다. 뭔일아? 당장 그 둘을 잡아들이고 서하의 처소를 샅샅이 뒤져라. 하지만 사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통을 치기 전 몰래 시동을 보내 서하에게 모든 증거를 숨기라고 일러두었던 것이지요.
아무 증거도 찾지 못하자 두 마님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 시련 속에서도 강민은 끝까지 서화의 진짜 신분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서화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달빛 아래 홀로 서 있는 강민에게 다가갔습니다. 강민아, 나와 함께 도망가자. 아씨, 이제 알겠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임무보다 더 소중한 것을 깨달았어. 너의 그 순수한 사랑이 나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서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민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씨. 그럴 수는 없사옵니다. 왜 그러느냐? 아씨께서는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셔야 할 분이십니다. 저 같은 나무꾼 때문에 아씨의 큰 뜻을 막을 수는 없사옵니다. 강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부디 아씨의 길을 끝까지 가시옵소서. 강민은 마지막으로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그것이 그녀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 믿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화는 자신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자신의 지위와 재산을 이용해 평생 가난하고 억울한 백성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 밝은 밤이면 늘 창가에 서서 멀리 청산골이 있던 쪽 하늘을 바라보았다고 하지요. 한편 강민은 다른 고을로 떠나 그곳에서 약초를 캐는 의원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그 역시 달이 뜰 때면 언제나 옛 고을 쪽을 바라보며 가슴속에 묻어둔 여인을 그리워했다고 하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헤어짐을 선택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각자의 가슴속에 남아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